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번역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대량 고소와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대량 고소라는 건 유튜버, 연예인, 인플루언서 뭐 이런 등등의 유명인들이 커뮤니티나 뭐 여기저기 댓글 남기신 분들 상대로 고소를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대량 고소 당하신 분들 상담하는 게 좀 어려워요. 제가 인제 상담을 진행하다가 저랑 너무 의견이 맞지 않다 싶으면 그냥 중간에 상담을 종료하고 환불을 해 드리거든요. 피차 시간 낭비니까. 변호사한테 상담 요청을 한다는 건 변호사를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인제 간혹 저를 설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를 설득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죠. 조사받으러 나갔을 때 수사관님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논리로는 "수사관 설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밉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저한테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고 저한테 막 따지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도움이 됐으면 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인 억울한 얘기 안 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간혹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 답을 얻기 위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이제 그 공감해 주는 얘기를 듣고 힘을 얻어 가지고 혼자 어떻게든 해 보시려고 본인 생각 혹은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맞다는 얘기를 변호사로부터 듣고 싶어서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상담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대량 고소에 걸려들어서 고생하셨던 분들 도와드린 경험 혹은 제가 도와드리려고 손을 적극적으로 내밀었으나 거절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대량 고소 당하신 분들 상담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보자면 대량 고소를 당하신 분들 상담할 때 상담이 어려운 이유는 본인이 왜 고소를 당했는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잘못했냐 이거죠. 나는 사실만 얘기했고 상대방을 비난한 건 아니고 정당한 비판, 의견 제시를 한 건데 "내가 왜 고소를 당했냐." 이거죠.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뭐 이런 건데 일단 고소를 당하셨고 수사기관에서 추적을 해 가지고 본인한테까지 연락이 올 정도라면 이거는 조금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인터넷 봤는데 이거 그냥 대량 고소한 거는 경찰서 가서 그냥 수사관이랑 얘기 몇 마디 하면은 끝난다던데 뭐 이런 거 가지고 날 귀찮게 만드냐. 나 억울하다. 아니 인터넷에 이 정도 댓글도 못 남기면 어떻게 사냐. 그리고 본인이 어느 정도 유명세가 있고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이면 비판이나 이런 거는 감수해야지. 입막음식으로 이렇게 고소를 남발하는 게 어딨냐. 네, 맞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를 그대로 경찰서 가셔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 특징이 이미 화가 많이 나 있으세요. 안 그래도 사는 거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걸로 경찰서 오고 가야 되고 신경 쓰고 이런 게 너무 짜증이 난다. 도대체 내 표현의 자유는 다 어디로 갔냐. 우리나라 법이 왜 다 이 모양이냐. 막 화를 내시는데 본인에게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저쪽도 어떻게 보면 고소할 자유가 있는 거고 최소한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말을 남기셨잖아요. 그래 가지고 경찰이 어쨌든 접수를 받아서 사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은 정말 조금은 숙이고 들어가셔야죠. 최소한 수사관님 앞에서 많은. 근데 수사관님이 고소인이 아닌데 수사관님한테 화를 내시거나 아니 최대한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저한테도 막 분노를 표출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인제 이런 분들은 대략적으로 예상이 되죠. 어떤 스탠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지. 그래서 저는 정말 뭐 주장하는 내용을 떠나서 그 법적인 판단 이전에 본인의 언행을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어쨌든 본인이 댓글 남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이라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이거 내가 쓴 댓글인지 어떻게 특정을 할 수 있나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안 썼다고 끝까지 잡아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집 IP 나만 쓰는 게 아닌데 그냥 "내가 안 썼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그러면은 본인이 안 쓰셨으면 본인의 형제 자매 부모님이 쓰셨을까요? "아 아니요. 이거 제가 와이파이를 가끔 열어 두기도 해서 누가 제 거에 접속해서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거는 저는 권해 드리지 않거든요. 정말 좋게 좋게 끝낼 수 있는 거를 더 꼬아 버리는 지름길이에요. 뭐 그런 주장을 해 가지고 정말 수사관님이 귀찮아 가지고 그냥 종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 그런 주장했다고 해서 증거 불충분? 글쎄요. 만약에 잡아떼 가지고 증거 불충분으로 다 해결이 될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주장을 하겠죠. 근데 그런 주장이 100% 먹히지는 않고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낼 수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거 나 친구랑 같이 아이디를 공유하던 거여서 내가 쓴 게 아니다. 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그 친구 누군데요? "모르겠다. 그냥 내가 친구한테 알려줬으니까 그 친구가 또 다른 사람한테 알려줬을 수도 있고." 만약에 친구랑 아이디를 공유했다고 하려면 친구를 데려와야 돼요. 결국에는 이제 친구가 했다는 것처럼 가야 되는데 본인이 한 게 맞는데 본인이 남긴 댓글이 맞는데 본인 살겠다고 친구 핑계를 대는 것은 어떤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주장에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시고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부터 살짝 '아 이 변호사는 왜 나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인정하라 그러냐.'라고 생각을 하시죠. 뭐 본인 선택은 자유니까요. 뭐 변호사마다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어쨌든 본인이 한 게 맞으면 인정을 해야죠. 그렇게 수사관님 속이려고 어설프게 속이려고 했다가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는 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거라서 아무튼 각자 잘 판단하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어찌저찌 설득을 해서 본인이 썼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는 전제하에 어떻게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주어가 없었다. 나는 특정인을 비방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댓글을 쓴 거다." 잘 보세요. 제 댓글에 어디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 근데 특정인과 관련된 기사에 댓글을 다신 거잖아요. 맥락을 보면 누구한테 욕을 했는지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그거를 부인하시려고 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가수에 대한 글을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누가 봐도 그 가수를 비방하는 아니죠. 비난하는 어색적인 내용의 욕설을 댓글로 다셔 놓고서는 "이거 보세요. 제가 이런 애들이라고 했지 이런 애들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인을 제가 지칭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면 "이거 보세요. 주어가 없지 않습니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어가 없다고 해서 혹은 뭔가 애매하게 복수로 누군가를 지칭했다고 해서 그걸 다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못 피해가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커뮤니티 글을 읽다가 내가 나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는데 그게 댓글로 알아서 자동으로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글을 읽고 내가 어떤 생각이 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댓글을 남기고 등록 버튼까지 눌러야지 댓글이 작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뭐 스크롤이 너무 길어 가지고 내가 누구 관련된 글인지 몰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거는 쪼끔은 진짜 애매한 경우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딱 봐도 그 글에 나와 있는 사람 욕하는 그런 내용인데 뭐 주어 이런 걸 따지면 솔직히 더 구차해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최소한 상대방에게 싫은 소리를 했다는 거는 인정을 하셔야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그래요. 싫은 소리 한 건 인정을 합니다마는 저 사람이 욕먹을 만해서 욕했다."라고 그런 취지로 얘기하면 안 되나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알아요. 어떤 심정이신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최소한 경찰서 안에서는 '이 사람 욕먹어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욕먹어도 괜찮은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본인이 글 남긴 대상과 면대면으로 실제로 얼굴을 보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싫은 소리 했다는 건 인정을 하셔야죠. 이 사람은 얼굴 까놓고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마음 놓고 비난을 해도 돼. 이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수사관님도 피곤할 겁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고소를 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점을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해야죠. 수사관님도 이거 '아 이거 이런 거 가지고 내가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댓글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면 불쌍한 척을 하셔야죠. "수사관님 제가 이제 글 읽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흥분을 해서 조금은 삐뚤어진 감정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뭐 이 사람을 결코 모욕할 의도나 이런 게 있던 건 아니다. 그냥 방송, 프로그램 뭐 이런 거 보고 내 생각을 남긴 건데 좀 과한 측면이 있었다. 지금 수사관님 전화 주신 것도 제가 처음에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끊었다가 알고 보니까 진짜 수사관님이어 가지고 깜짝 놀래 가지고 그 이후로 진짜 손발이 덜덜 떨리고 집에 있는 키보드 선도 다 뽑아 버리고 뭐 지금까지 내가 인터넷에 어떤 댓글을 남겼는지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수사관님 연락 받은 뒤로 진짜 불안해 가지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고 뭐 이런 식으로 가셔야죠. 근데 인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사실 하는 거라서 이게 경찰서 처음 가본 분이 분위기 파악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텐데 수사관님 앞에서 뭐 연기를 한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본인 생각을 조금은 달리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그래 내가 인제 연예인한테 좀 싫은 소리 했는데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다.'라고만 생각을 하셔도 그런 스탠스로만 조사를 받으셔도 진짜 별거 아닌 댓글은 무혐의 처분 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도 인정을 못 하시게 되면 쪼끔은 고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인제 대량 고소 사건에서 상담을 드릴 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 돈 주시지 말고 그 돈으로 그냥 합의를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량 고소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법무법인 같은 곳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합의 쉽게 할 수 있어요. 뭐 절차가 복잡하지도 않고 뭐 그런 분들은 이미 그게 시스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돈 떼먹힐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연예인이 합의금 장사를 하면서 돈까지 떼먹었다 이러면 이미지 타격이 상당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런 양아치 같은 짓을 하는 곳은 없으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만 확인하시고 저희가 돈을 언제까지 보내드리면 그러면 고소 취하서는 언제까지 보내주시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시고 뭐 그쪽에서 약속을 받으셨다면 돈을 빨리 보내주시고 치우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머리 싸매지 않고 간편하게 끝날 수 있는 해결책이긴 합니다. 내가 뭐 억지로 사과하지 않아도 되고 잘못했네 아니네 뭐 따지면서 시간 길게 끌지 않아도 되니까 그냥 합의금 주고 제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하는 곳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냥 돈만 받고 고소 취하해 주면 합의금 장사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절대 돈 때문에 합의해 주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뭐 사과의 표현 같은 걸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제 간혹 저한테 이런 것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 제가 사정이 너무 안 돼서 그런데 이거 어떻게 사과를 해서 해결이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진짜 그 고소하시는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그런 걸 다 응대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진짜 그 메일 주소가 공개되어 있어 가지고 사과 메일을 그쪽에다 보낸다고 해도 그거 받고 '아 이 사람은 내가 그래도 진심이 보이니까 고소 취하를 해 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고소 대리를 한 곳과 좀 얘기를 하시는 게 먼저고, 이런 경우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는 어렵죠. 오히려 최근 일련의 사태와 같이 메일 보냈다가 더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인제 그 사과하는 글이라는 게 본인은 사과를 하셨다고 하는데 읽는 사람이 그렇게 느낄지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합의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일단은 그 고소 대리를 한 법무법인 쪽에다 연락을 해서 합의가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나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나 합의는 절대 없다. 나는 끝까지 법적으로 다투겠다."라고 무작정 밀어붙이실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신기한 건 오히려 더 센 수의 댓글을 남기신 분들은 법적으로 다투시려고 하시고, 진짜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애매하게 걸쳐 있는 댓글을 남기신 분들은 빨리 합의하고 좀 이거 잊어버리고 싶어 하시죠. 근데 또 이런 분들이 연락하면 합의가 잘 안 되고, 참 이래저래 고소당하면 피곤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피곤한 일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를 찾아오시면 되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